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강의 제3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8장 보칙과 벌칙 규정 중 선박 우선 특권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4가지로 정하겠습니다. 첫째, 우선특권, 선박 우선특권의 개념 이해입니다. 여기서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상 선박 우선특권의 법적 성질과 의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박 우선특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법정 담보 물권성, 공시 방법의 결여, 우선적 효력 등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박 우선특권의 효력인데요. 여기에서는 경매권, 우선 변제권, 추구권 등 효력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소멸에 대하여 이해하겠는데요. 제척기간, 경매, 선박 멸실 등 소멸 사유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우선특권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일정한 법정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에 고유한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는 일반 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료오염 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에게 유료오염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하는 목적은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회사 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는 일반 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료오염 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가 가지는 선박 우선특권에 대한 규정으로 우선특권의 대상, 순위, 기타 상법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 담보 물권성입니다. 불법 행위로부터 생기는 유료오염 손해배상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선박 우선특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권, 저당권 등의 약정 담보 물권과는 다릅니다. 다음은 공시 방법의 결여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성립에는 유치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점유나 등기 등의 공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사정이 생긴 그 시점에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선적 효력입니다. 일정한 공시 방법이 없이도 약정 담보 물권인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선박 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추급력이 인정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음은 우선순위입니다. 나중에 발생한 우선특권일수록 선순위이고 선원 등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과 해당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소멸 원인에 있어서도 저당권과 동일한 소멸 원인인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 채권의 소멸, 경매 포기, 혼동 등에 의하여 소멸하는 외에 1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음은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그 공시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상법은 선박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 우선특권을 발생하게 하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이익비용입니다.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입니다. 다음은 고용계약에 관한 채권인데요.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입니다. 다음은 구조료 채권입니다. 선박에 대한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훼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입니다. 네 번째는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선박의 충돌 그 밖의 항해 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채권의 순위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에 따라서 일반 선박 또는 유류저장 부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채권을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 다음 순위의 선박 우선 특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 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 제1항은 선박 우선 특권의 목적물로 사고 선박, 그 속구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선박은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킨 선박을 의미합니다. 이 상법상 선박 우선 특권의 목적물에는 건조 중의 선박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유료오염 사고를 일으킨 사고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조 중인 선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료오염 사고로 난파된 경우 그 난파물도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됩니다. 다음은 속구입니다. 속구 목록에 기재된 것은 물론이고 속구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선박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운임인데요.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의 행사는 그 우선특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즉 지급을 받지 아니한 미수운임입니다. 지급받을 운임이라도 선박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액에 한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수채권인데요. 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선박 소유 우선특권의 목적물로 부수채권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동조 제3항의 준용 규정에 의하여 부수채권도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로 봅니다. 이는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또 공동훼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또 해난 구조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가 그것입니다.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상법 제7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채권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동이익 비용입니다.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고의 보존비와 검사비입니다. 다음 순위는 고용계약 채권입니다.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료 채권입니다. 선박에 대한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훼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손해배상 채권인데요. 선박의 충돌,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입니다. 다섯 번째가 유료오염 손해배상채권인데요. 일반 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유료오염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그것입니다.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순위는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 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상법 제777조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법 제777조 제1항 제3호의 채권, 즉 구조료 청구권과 공동훼손 분담 청구권의 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외의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순위입니다. 수외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합니다. 여러 차례의 선박 우선 특권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동일 순위의 우선 특권입니다. 상법 제781조 내지 제783조의 규정에 따른 동일 순위의 우선 특권이 경합하는 때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 특권과 다른 담보물권의 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 특권은 우선성을 가지는데요. 선박 우선 특권은 다른 일반 채권의 우선함은 물론 선박에 관한 지휘권과 저당권에도 우선합니다. 이는
저당권이나 질권의 목적인 선박도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에 의하여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과 저당권이나 질권은 선박 우선특권과는 달리 당사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약정담보 물건이므로 저당권이나 질권을 우선시켜서는 법정담보 물건으로서 선박 우선특권을 특별히 인정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박 우선특권을 우선시키는 것입니다. 또 유치권에 대하여도 당연히 법적으로는 우선하지만 유치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우선특권자 또는 선박의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유치권은 사실상 선박 우선특권에 우선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임금채권 우선 변제권과의 관계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 변제권에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한 퇴직금 급여 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자, 높은 순위, 즉 법적 순위가 높은 것으로 따지면 선박 우선특권, 임금채권 우선 변제권, 저당권, 질권, 담보권,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이는 담보나 점유 기반으로 봤을 때는 선박 우선특권이나 특권이 우선 변제되는 것이고 채권자별 상대적 권리로 볼 때는 임금채권 우선 변제권이 유치권에 앞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경매권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을 가집니다. 선박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선박 우선특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이 변제를 받기 위하여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에 대한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는데 선박 우선특권자는 경매 청구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 없이도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고 채권 보존 절차로서 선박을 압류, 가압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판 1982년 7월 13일 80-2318 사건인데요. 선박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는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여 선박에 대하여 채무 명의 없이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 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판 1982년 7월 13일 80-2318 사건이 조금 전에 소개한 것이고요. 또 1988년 11월 22일 87 다카 1671 사건에서는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 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 명의 없이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결 1976년 6월 24일 76마 195 사건에서 선박 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본건 선박에 대한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 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여 본건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단 취지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선박 우선특권의 추구권 및 우선 변제권과 경매 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본건 가압류 신청을 불허하므로 소론과 같이 단기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우선특권의 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특권이 있는 선박 채권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861조 제2항 및 동법 제869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본권 선박을 물적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매 청구를 함에 있어서 강제 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를 요하지 아니함은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그 경매 청구를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본권 가압류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효력적 우선 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자는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경락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락대금의 분배에서 채권자 사이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제한을 받느냐에 문제가 있는데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목적물의 대금 분배에 관하여 책임 제한에 의한 공제를 받지 않고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우선특권은 배당받은 금액은 책임 제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자는 선박 우선특권에 관하여 그 존재를 증명할 공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선박 우선특권의 존부나 효력, 배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배당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자는 선박 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선박 우선특권의 추구권이라 합니다. 선박의 양수인은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도 선박 우선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 파산이나 회사 정리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선박 및 그 종물인 속구입니다. 운송 전구권 선박의 종물이 아닌 속구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양도 후에는 추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추급력과 관련하여 선박 우선특권자는 선박 양수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박 양수인은 저당권이 있어서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4년 12월 10일 판결 74-167 사건에서 상법 제861조 소정의 선박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선박 우선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선박이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될 뿐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974년 12월 10일 판결 74-176 사건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았고 또 2005년 10월 13일 2004-26799 사건에서 선박 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회사 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 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우선특권 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 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 우선 원칙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 우선특권은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당의 세보다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 우선특권은 예외 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구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임금 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 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 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 채권 상호 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관한 제세금을 제1호 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 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 우선특권을 선박 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당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우선특권자의 배당 요구 문제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선박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덕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조항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박 우선특권자는 직접 경매를 청구하지 않고 배당 요구의 방식에 의하여도 권리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선박 우선특권자의 배당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에 이의 있는 담보권자의 구제 문제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자는 선박 우선특권에 관하여 그 존재를 증명할 공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선박 우선특권의 존부, 효력, 배당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 경우 그 방법이나 절차가 문제됩니다. 종래는 선박 담보권의 실행은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배당 이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에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는 교부금 수령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우선특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선박 우선특권의 존부나 효력, 배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음은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1년은 제척기간으로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이는 공시방법 없이도 또 없이 선박 저당권이나 질권에 우선하는 선박 우선특권을 오랫동안 존속시키면 선박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뿐 아니라 선박의 담보력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선박의 경우 항해를 할 때마다 다수의 우선특권이 생기므로 그것이 누적된다면 선박의 매매나 저당권의 설정 등에 지장을 주게 되고 선박 우선특권자로서도 항해 시마다 뒤의 선박 우선특권자가 우선하므로 이것을 오랫동안 존속시키더라도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제척기간은 정기용선 계약상의 채권, 운송인의 채권 채무, 공동훼손 채권, 선박 충돌 채권, 해난 구조료 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선박 우선특권이 소멸하면 우선특권자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에 기한 경매가 종료하면 당시까지 그 선박 위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선박 우선특권이 소멸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저당 목적물의 경매가 이루어지면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선박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박 우선특권에도 저당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경매가 선박 우선특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부산지판 1998년 2월 8일 결정 87-253 사건인데 우선특권이 있는 선박 채권자는 상법 제869조에 의하여 추구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선박 소유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권 변동이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락인에 대하여 그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단 우선특권이 있는 선박 채권자가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시기인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 그 선박 위에 존재했던 모든 우선특권은 소멸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원문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선박의 멸실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인 선박이 완전히 멸실되면 선박 우선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선박이 아무런 흔적이나 잔존물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거나 멸실되는 경우는 드물고, 난파물 또는 보험금 청구권, 기타 선박 멸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박이 전부 멸실되지 않고 난파물 등의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 위에 선박 우선특권이 존재합니다. 선박이 침몰하였다가 다시 부양된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선박 우선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선박이 멸실한 후 그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선박 우선특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과실로 선박이 침몰하거나 멸실된 경우 선박 소유자가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박의 부수채권에 포함되므로 그 위에 선박 우선특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담보물권의 소멸에 관한 부정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시효,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그 위의 선박 우선특권도 소멸합니다.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를 받은 당해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 우선특권을 잃게 되나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선박 우선특권의 양도 및 대위에 의하여 선박 우선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에 의한 변제의 경우, 즉 선박 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선박 우선특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가 문제입니다. 이는 민법상의 혼동의 경우와 비슷한데 자기 소유 선박에 대한 선박 우선특권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동일한 선박 소유자의 선박 서로 간에 해난 구조가 이루어져 해난 구조료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구조된 선박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선박 소유자는 자기 선박 위에 상법 제777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해난 구조료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구조 선박에 대한 해난 구조료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선박 우선특권은 피구조 선박에 대한 다른 채권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소멸 중에서 우선특권의 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선박 우선특권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면제 또는 포기에 의해서만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권리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피담보채권 자체를 면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선박 우선특권도 소멸합니다. 담보물권의 부정성에 따라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부정하는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소멸 사유를 정리해보면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고요.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 선박 우선특권에 기한 경매가 종료되면 당시까지 그 선박 위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선박 우선특권이 소멸합니다. 또 선박이 완전히 멸실되면 선박 우선특권도 소멸합니다. 또 피담보채권이 시효,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선박 우선특권도 소멸합니다. 다만 선박 우선특권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면제 또는 포기에 의해서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그 효력은 경매권, 우선변제권, 추구권 등이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법정 담보물권성, 공시방법의 결여, 우선적 효력, 또 1년의 제척기간이라는 단기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은 사고 선박과 속구 운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부수채권의 경우에는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로 부수채권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동조 제3항의 준용 규정에 의해서 부수채권도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법 제7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순위는 1순위가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제2순위가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3순위가 선박에 대한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훼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제4순위가 선박 충돌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제5순위가 일반 선박 또는 유류저장 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은 서로 경합하는 때에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조금 전에 열거했는 1순위에서 또 5순위까지의 순서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고 제777조 제1항 제3호의 구조료 청구권과 공동훼손 분담 청구권의 채권이 경합하는 때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또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우선합니다. 또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 간에는 경합할 때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우선 선박 우선특권은 선박에 관한 일정한 법정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 담보 물권이라는 점, 또 선박 우선특권은 법정 담보 물권성, 공시 방법의 결여, 우선적 효력, 추급력, 단기 존속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은 사고 선박과 그 속구,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과 부수 채권이 됩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순위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 다음 순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유료오염 손해배상 채권이 제4호 다음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 선박 우선특권의 효력은 경매권, 우선변제권, 추급권 등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소멸 사유는 제척기간, 경매, 선박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포기 등의 사유로 소멸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는 일반 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료오염 손해에 관한 최한 채권자가 가지는 선박 우선특권에 대한 규정으로 우선특권의 대상, 순위 기타 상법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회사 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